2020년 9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파라냐케에 위치한 바클라란 성당 사진으로 필리핀 정부가 9월 1일 GCQ를 연장하면서 종교 모임에 대해 수용인원의 10% 내에서 종교활동을 허가한 후에 예배 모습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오전 8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측은 전염병 발생 이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신 목사님께서 정부를 비판하시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인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바기오 출신의 까밀로 가스콜란 중장이 필리핀 경찰청의 신임 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56세 생일로 퇴임하는 감보아 청장의 후임으로 가스콜란 중장이 확정됐다고 안효 내무부 장관이 1일 밝혔습니다. 신임 가스콜란 청장은 20만 9천 명의 경찰의 수장으로 오늘 취임하지만 56세가 되는 11월 10일까지 2개월의 임기를 채울 예정입니다. 안효 장관은 전염병에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군사학교 1986년 졸업생으로 동기 중에는 델라로사 상원의원 알바야데 감보아 청장에 이어 네 번째 경찰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중국 기업과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에도 생글리 포인트 공항 건설 등 필리핀 주요 인프라 사업에 중국의 참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연루된 중국 국영기업 24곳을 제재 명단에 등록했으며 필리핀 공항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교통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 황 실리안 대사는 중국과 필리핀 간의 협력은 항상 상호 존중, 상호 이익 및 상생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필리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난한 가정을 돕기 위해 6억 달러를 대출받습니다. 세계은행이 대출하는 자금의 수혜자는 필리핀의 사피 수혜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피 수혜자는 사회복지 및 개발부 산하 필리핀 정부의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결과로 필리핀의 빈곤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사회보조금 전달에 있어 수동 프로세스로 인해 지연, 오해 및 중복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2021년 군과 경찰 예산에 200억 페소 증가한 예산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는 군에 대한 예산으로 170억 페소 증액해 총 2,030억 페소, 경찰에 대한 예산으로는 30억 페소를 증액해 1,908억 5천만 페소로 증액했습니다. 필리핀 군과 경찰에 대한 현대화는 두테르테 행정부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속적인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해리 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전 FBI 국장으로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된 단테 기란에 대해 필 헬스 대표가 되기 위해 건강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으며 기란 대표는 이미 7년의 관리 경험이 있다며 필 헬스 대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필리핀 유니버셜 헬스케어 법률에는 필 헬스 이사회는 공중보건, 관리, 재무 및 건강, 경제 분야에서 최소 7년의 경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회장 및 대표로 추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공인 회계사로서의 경험이 재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 사회가 기란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필리핀 건강보험공사의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듀크 보건부 장관, 사이만 모랄레스 전 대표, 필헬스의 다른 임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제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루크 대통령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여전히 듀크 보건부 장관을 신임한다고 말하면서 부패 혐의에 대한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궁은 현재 필헬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하였으며 9월 1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9월달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디오코노 총재는 전염병 기간 동안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AID를 곧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오코노 총재는 지난 8월 통계청이 올해 4분기에 저소득 500만 가구에 대해 국가 AID를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1억 1,600만 개의 국가 AID를 30페소에 생산하도록 34억 페소가 할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통장이 없는 필리핀 국민은 5,12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상원은 경찰 채용에 있어 신장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전 경찰청장 델라로사 상원의원이 입법 제안한 신장 평등 법안은 필리핀 경찰청, 소방국, 교정국 등 채용에 있어 신장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남성 지원자는 최소 157cm 이상, 여성 지원자는 150cm의 신장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남성은 162cm, 여성은 157cm였으며 문화 공동체 및 원주민에 속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신장 요건에 대해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필리핀 육군이 필리핀 원주민 아이따족에 인간의 배설물을 먹이고 구타를 했다는 비난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반란군 신인민군의 일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따 원주민들은 필리핀 육군 칠보병 사단에 의해 인간 배설물을 먹고 구타당하고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1일 신인민군과 군대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아이따 원주민들은 반군 그룹의 일부라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군인 1명과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한 아이따 원주민 5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3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3,016명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8명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마닐라와 일부 대도시 지역이 엄격한 지역사회 검역에서 하루 8건 발생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발생된 4,081건, 일일 평균 24건에 비해 26.09%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깔로칸의 한 바랑가이에서 술에 취한 17세의 소년이 4살 어린이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술에 취해 있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에 대한 지침을 부과할지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봉쇄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역산업부는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대한 기능,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격이 결정되면 기본 기능에 비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요금이 어제부로 인상됐습니다. 페트로는 9월 LPG 국제가격 인상으로 인해 킬로그램당 0.15페소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LPG 가격도 리터당 0.1페소 인상됐습니다. LPG 가격은 지난달에도 킬로그램당 0.15페소가 인상되었습니다. 파사이에 위치한 SM 몰 오브 아시아의 콘서트 그라운드에서 드라이브인 영화관이 개관합니다. 입장료는 음식과 음료를 포함해 1인당 400페소이며 차량당 4명까지 탑승이 허용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됩니다. 필리핀에서 최초의 드라이브인 영화관은 지난 7월 빰빵가에서 개장했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개발당국 MMDA는 2일 트럭 금지 및 갈락 코딩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MDA 관계자는 무역산업부가 필수 상품에 대한 방해 없는 이동을 허용하기 위해 트럭 금지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럭은 지정된 차선을 유지해야 하며 수정된 코딩을 부과하는 지방 정부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월 1일부터 필리핀에서 가장 엄격한 M20Q 검역이 시행되는 일리간 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주 만에 3배로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한 달 동안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상태는 적절한 조치라고 시장이 환영했습니다. 일리간 시는 지난 8월 12일까지 104건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8월 31일 현재 3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312건 중 76%인 236건은 지역사회 전파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다나오 북부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일리간시의 보건소에 따르면 44개의 마을 중 34개 마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례의 절반이 7개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밸브가 달린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단독으로 착용한 사람들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넓은 영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호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밸브가 장착된 마스크는 밸브로 바이러스가 통과하므로 바이러스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안면 보호막은 바이러스를 차단하지만 비교적 쉽게 바이저 주위를 이동하고 넓은 영역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디자인의 의료용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회사인 롤리 플래닛은 필리핀의 다이빙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놀랍도록 멋진 지역이라고 선정했습니다. 팔라완의 투바타 리프 국립공원과 푸에르토 프리센사시 다이빙 장소 세부의 모알보아를 전 세계 수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석 중 하나로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투바타 리프 국립공원 및 푸에르토 프리센사 다이빙 장소는 산호, 상어, 돌고래, 해마 등 놀라운 다양성으로 선정되었으며 모알보알은 종종 수백만에 달하는 대규모 정어리 무리가 유영하는 모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필리핀 국민들은 주방용품, 어린이 장난감, 디자이너 핸드백 등을 음식으로 교환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접속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적어도 98개의 물물 교환 사이트가 운영 중에 있으며 물물 교환이라는 키워드는 구글에서 4월보다 5월에 300%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85개의 페이스북 물물 교환 그룹을 분석한 결과 음식 및 기타 식료품이 가장 인기 있는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오래된 품목은 판매하기가 어려워 물물 교환을 통해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3,483명에 이어 오늘은 2,218명 증가하여 총 확진자는 22만 6,4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어제 1,824명에서 오늘은 1,163명으로 감소했으며 라구나 112명, 세부 107명, 일로일로 82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10개 중 102개로 어제보다 9곳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1,932명으로 오늘 발생자 중 87%가 14일 이내 발생자였으며 수도권에서는 1,016명으로 전체 53%가 발생했습니다. 깔라바라존에서도 295명 발생하여 전체 15%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발생자가 3,191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1,689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병실 점유율은 중환자실이 어제보다 9% 감소한 59%를 보였으며 격리병실과 일반 병실에 대한 점유율은 어제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17명 증가하여 총 사망자는 3,623명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10명이 발생했고 깔라바라존에서는 8명, 필리핀 해외 근로자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27명의 사망자 중 8월 사망자는 25명이었으며 5월과 6월에 각각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609명으로 총 15만 8,610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70%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35,273명으로 오늘까지 총 249만 4,931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6.3%로 최근 들어 가장 낮은 확진율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9월 1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2,012명이며 해외 근로자는 1,742명,
일반인은 2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67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31일 양성 확진자는 16명, 음성은 1,3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검사자는 21만 6,674명으로 양성 확진자는 17,405명으로 확진율은 8.03%입니다. 팬퍼시픽 항공편의 결항으로 인해 25시간 이상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7일 밤 11시 30분에 세부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항공기가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예정보다 25시간 늦게 출발했으며 인천공항에서 세부로 가는 승객들도 18시간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했었습니다. 당시 팬퍼시픽 항공사는 지연 보상금으로 10만원씩 지급했지만 일부 승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어른들은 50만원씩, 미성년 승객은 30만원씩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팬퍼시픽 항공사는 1973년 아스트로 국제항공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팬퍼시픽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2017년부터 인천 보라카이를 시작으로 한국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팬퍼시픽 항공사는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3년 연속으로 F등급 매우 불량을 받았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53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원 81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43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10호 태풍 하이선이 괌 북쪽 780km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진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4분, 일몰은 6시 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